여러분 있잖아요. 그 안내사항을 먼저 전파를 하고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이제 일단은 돌아오는 목요일 있죠. 돌아오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내가 시간을 계속 열어둘 거야.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서부터 뭐 밤 10시까지. 뭐 원하면 11시까지 내가 남아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열어둘 건데 그 시간에 의무는 아니야. 무조건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쌤이 강압적으로 뭐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그러겠지만. 근데 무슨 시간이냐? 와가지고 앞에 부분들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쌤도 있을 것이고 과거 옛날에 풀었던 문제집이 있을 것이고 뭐 지금 올림포스 준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제 교과서 자료를 또 줄 텐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 자료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1순위예요. 아마도. 보통 그렇거든 매번.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을 줬을 때 이 자료들에 대한 뭐 질문이라던가 아무튼 뭔가 수업 시간에 공연하게 질문을 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이 생겼을 때 질문하러 오라고 목요일날 열어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일단 그렇게 매주 목요일은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랬지? 근데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내가 이제 보충도 부를 거예요. 네. 보충도 부를 거예요. 이제 실전 테스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오늘은 2차 방정식 그냥 뒤에 남은 거 살짝 하고 끝낼 건데 월요일 날에 2차 함수 그냥 다 끝낼 거거든요.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도가 끝났고 좀 적당하게 어려운 좀 많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일요일 날 같은 날엔 테스트도 볼 것이고 그 테스트 같은 거 해설하기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쌤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해줄 거지만 여의치 않으면 혼자서 내가 원맨쇼 할 거야. 교실에서 혼자 찍고 녹화해서 올려주고 여러분들에게 확인 좀 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지금 내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얘들아 어떤 뭐가 걸린 게 뭐 코로나 같은 걸 걸린 게 아니라 그 엊그제부터 쌤이 몸살이 좀 있어갖고 병원을 가봤는데 열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 먹으면서 어제는 주사 좀 맞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목이 잘 돌아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 혹시나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좀 끼고 있는 거니까 마스크 쓴 거 처음 보지. 너 본 적 없지 않니 너도? 그치? 할 거예요. 자, 우리 숙제 검사부터 해봅시다. 올림포스부터 볼까요? 쌤부터 볼까요? 그 목이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건조하게 들려도 이해를 좀 해줘. 올림포스부터 보자 얘들아. 10쪽부터 24쪽까지거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10쪽부터 24쪽이요. 네, 그래서 10쪽부터 24쪽에서 얘들아 일단 23쪽까지가 번호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0쪽부터 23쪽까지 해서 질문 한번 불러보세요. 안 줬어? 저는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 이따 드릴게요. 별표 친 것만 물어보자. 쉬는 시간에 바로 보내줄게.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라서 네, 월요일 날에 짧으니까 23쪽까지요. 별표 친 것만 물어봐. 14, 35. 자, 이 숙제가 다 안 되어 있다 거수. 23쪽까지. 이렇게. 59, 60.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면 내가 중복되면 안 쓰면 되니까. 일단 번호 불러줘봐. 48. 50? 48, 9, 50. 자, 14번이요. 14번은 그냥 위에 거 식을 1번이라 그러고 밑에 거 식을 2번이라고 그냥 더 봐봐. 형. 뭘 웃어 임마.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니?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계산할 수 있지? 이거는 좀 그렇다. 너 모르는 거 아닐 거야. 혹시 다른 친구 여기 질문할 거 있어요? 14번? 없죠? 얘들아 1번 식 위에 거 식이랑 밑에 거 식 가지고 연립해서 A가 어떻게 나오는지 B가 어떻게 나오는지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어머나 이 부끄러운 문제를 질문했네 민재가. 자 35번 갑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x의 n승 플러스 n 플러스 1의 x 요 놈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5개래요. 이 놈을 갖다가 전개했는데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5개가 되래. 그럼 얘들아 이걸 전개해 주면은 원래 항이 몇 개 나와야 돼요? 아무도 봐라. 원래 6개 나와야 되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3개 나오고 2배에다가 2개씩 한 거 3개 해서 총 6개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이 총 몇 개가 되게? 항이 총 5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항이 5개가 되려면 얘들아 이게 전개를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게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말이 어려워. 중복이 되는 게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전개를 해보자 얘들아. n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도 해버릴게요. 그리고 뒤에 거 제곱했어. 그리고 2배에다가 앞에 거 가운데 거 해주면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승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거 뒤에 거를 해주게 되면 n 플러스 1의 x 그리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해주게 되면 nx의 n승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이게 지금 6개처럼 보이지만 계산되는 게 생겨서 5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요 어차피 2n이기 때문에 차수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둬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요 차수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x가 있기 때문에 차수가 낮을 수가 없지. 얘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찰할 것은 이런 거일 텐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x가 있기 때문에 1차기 때문에 1차는 더 이상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그대로 다 있어야 돼. 그럼 벌써 이 3개는 무조건 그 자체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관찰을 해보면 얘들아 같을 수가 없는 놈들이 생기거든. 얘랑 얘는요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계산이 돼서 항이 5개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겹쳐야 되는 거야? 요 놈이 얘랑 겹치던가 쟤랑 겹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세요? 얘가 이 2차가 얘도 만약에 2차여서 더하기 돼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게 2차여서 더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n값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요 무조건 3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 차수가 같을 거라는 생각은 배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요 밑에 것이 맞겠구나. 즉 요 2차가 요 놈과 같아야 돼서 n값이 얼마면 된다? 2면은 되겠더라 라고 해서 정답을 내시면 되겠죠. 5개일 때 최고차 한계수로 A 최차수를 비례요. 자, N2니까요. 이제 계산합시다. 자, 우리 최고차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고차의 개수래요. 최고차 개수. 이거겠죠? 그쵸? N에다 2 넣었으니까 얼마예요? 4고요. 최고차 차수는요? 당연히 4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겠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발.
응. 자연수라 그래가지고 n으로다가 정리하면 안 되는 n이 N이 자연수니까 n으로다가 정리하면 안 되는 왜 주인공을 n으로 보고 싶다는 소리야? 그 n에 대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n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라 자연수 n에 대하여 끝. 텍스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n을 주인공으로 보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 쓰는 게 힘들어서 이제 빔 쓰려고 하도. 자, 그 다음 40번으로 가면 되나요? 40번으로 가봅시다. 4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저놈의 전개식에서 차수가 6일. 전개식에서 차수가 6이래요. 얘들아, 이거 차수 6이려면은 써줘야겠지, 그래도. 차수가 6이려면은 저거 지금 x를 3n승한 게 차수잖아. 그러니까 3n이 6인 거 맞아요? 그럼 n이 2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 빼기 3의 전체 6제곱을 계산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지금 뭘 물어보고 싶냐면 x 세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맞으시죠? 그쵸? 그럼 이거를 세제곱을 다, 아니 6제곱을 다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해볼게요. 얘는 x 빼기 3을 세제곱 해서는 볼 수가 있거든. 괜찮겠니? 자, 나처럼 같이 합시다. 전개 열심히 하고 전개 열심히 해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건 어차피 요 놈에서의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세제곱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차가 나오고 여기서 빵차가 나와. 즉 상수란 소리겠죠. 그래서 세제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 거고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1차, 2차, 0차, 3차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 3차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3차항 개수가 나오시려면 x만 3번인 거니까 어차피 개수 1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상수는요, 마삼만 3번 곱할 거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2차랑 1차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나오려면 x 2번이군. 그럼 상수 한 번 할 건데 x를 괄호 3개에서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거니까 총 기회가 3번이면서 마이너스 3을 한 번 한 거. 괜찮나요? 제 말 이해되죠? 여기는 한 번인 거니까 x를 한 번이고 마이너스 3을 2번 할 거니까 9가 되면서 마찬가지 3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고 여기는 27이니까 여기선 18. 근데 당연히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거 느껴지지?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제곱의 개수를 갖다 계산할 거니까 요 놈이랑 뭐예요? 이차 이거 곱하기구나. 이거 미안하다. 이거 곱하기구나. 제가 답이 없길래 이상했어요. 이거 곱하기잖아. 그럼 3, 4개, 3개, 5개. 3, 5개면 얼마 하게? 729? 아니, 24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해버렸어. 자, 그러니까 계산해주면은 둘이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270 정도가 되니까 그게 2개 있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540이겠다. 4번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지, 주황색처럼. 그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내가 되게 바보같이 먹고 있었네. 자, 넘어가서 48번으로 가볼게요. 48번. 자, 다항식 저놈의 개수. 아우. 이것도 그냥 해보면 될 텐데. 자, 뭐, 모르니까 물어봤으니까 해야지 뭐. 48번에 그냥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자, 괄호. 3개 곱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차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가능한 게 얘들아. 이거 있겠지. 그치? 근데 그게 얘들아 0차, 2차, 0차도 있고 0차, 0차, 2차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이거 3개 다 같은 식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개수를 갖다가 몇 개 있다고 써주면 돼요? 3개 있다고 쓸게요. 그럼 내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2차, 0차, 0차 0차, 2차, 0차 0차, 0차, 2차까지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 그 다음 할 게 뭐야? 1차 이거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줘야 x제곱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차가 맨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0차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0차가 맨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놈의 개수를 내가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가 마찬가지로 몇 개 생겨요? 3개 생길 거다. 괜찮아요? 자, 그럼 주황색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2차인 것은 누구냐면 x제곱. 그러니까 개수만 쓸까요? 1. 여기서 상수는 누구야? 1. 상수 1. 이렇게 곱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얼마야? 1이죠. 이해되니? 1인데 그 1이라는 게 몇 개 생겨? 3개 생겨서 일단 3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보기도 해볼게. 지금 뭔가 다들 딱딱 미징을한데 반응이. 1차 빵 쳐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1차는 개수가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1인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3개인 거니까 여기서 3이라고 써서 결국 요 개수들을 합하는 거니까 개수는 6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는 끝나는 거고요. 요 주황색에 대한 내용을 쌤이 잠깐 보면은 얘들아 결국 요런 거거든. 요거에다가 자,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x제곱 1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그치? 또 1 이렇게 해서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을 쌤이 그 1이 3개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납득이 될까요? 나오면 우리 열심히 스트레이트 합시다. 여러분들 잘하니까. 나도 아프다고 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학원 빠지고 싶다. 곧 잘 것 같은데 린지야? 곧 잘 것 같아. 여기 보자. 4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거야. 그럼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예요. 그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가족권을 보니까 A랑 C랑 곱했을 때 6이야. 얘들아 이거 보고서 너네 A 값, C 값을 뭐 1, 6, 2, 3 이렇게 때려 맞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A, B, C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어요. 자연수란 말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조건이 이제 중요한 거겠지. 자, 나조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건데요. 나조건 보시면 전개를 좀 이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나조건에서 좌변을 갖다가 우리 전개를 할 건데 얘를 A 플러스 C 하나랑 플러스 B 하나 여기를 A 플러스 C에다가 빼기 B 하나 이렇게 봐도 괜찮죠? 괜찮죠? 여기 A 더하기 C A 더하기 C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보고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반대로 합차 공식을 내가 지금 써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가줄 거니까 우리는 A 플러스 C라는 것의 제곱에다가 빼기 B 제곱이라는 게 좌변이고요. 얘를 갖다가 정리해주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대 빼기 아니야 더하기야 2AC에다가 빼기 B 제곱 이렇게 한 게 좌변이 될 것이다.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저기는 지금 A 부호 반대 C 부호 반대니까 B에다가 A 빼기 C 이렇게 쓰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너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써놓고 얘랑 같네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인 거니까 여기다가 A 빼기 C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계산해 주니까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플러스 2AC가 돼요. 근데 문제에선 둘이 같으세요라고 했어요. 같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같을까요? 하고 보니까 AC가 싹싹 사라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식이 나오는데 그럼 결국 2A제곱 더하기 2C제곱이 2B제곱이네요. 전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뭐 넓이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네. 뭐야 C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C 그래서 3.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 12 어디서 나왔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안 맞췄고 자, 됐죠? 다음 문제. 이거 50번. 얘를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저거 어떻게 정리할래 얘들아? 설마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얘들아? 쌤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번 곱하시고 이렇게 한번 곱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니겠지만은 얘를 갖다가 얘랑 곱해버리면 결국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세제곱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저 식을 저렇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전개를 한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붙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심지어 이걸 전체 제곱을 해주게 되면 2배에다가 2개씩 하는 항이 나오니까 얘랑 했을 때 뭔가 식이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보고 저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저거 할 거니까 2배의 xy는 그대로 있고 2배의 xz가 사라져서
빼기 xz 빼기 yz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됐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전개할 거야, 얘들아. 우리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전개를 할 거냐면 x를 기준으로 전개를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x라는 문자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얘는 1차고요. 얘는 2차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곱했으니까 당연히 몇 차라는 걸 알아요? 3차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개할 때 지성 없이 이거 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개할 게 아니라 3차항부터 계산하고 2차항 계산해보고 1차항 계산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서 3차를 갖다가 확인해 봅시다. 3차는 당연히 여기 1차인 x와 여기 1차인 x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x의 세제곱이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제 2차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얘들아 2차라는 것은 여기서 1차랑 여기 1차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상수랑 2차일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0차 곱하기 2차일 수도 있고 1차 곱하기 1차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0차라는 건 누구죠? 뭐라고요? 그치? y 플러스 z가 상수고요. 그거랑 2차니까 누구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수는 y 플러스 z가 개수일 거예요. 1차, 1차 할 거니까 여기서 1차는 당연히 x 혼자 있고요. 여기서 1차를 볼 거니까 1차 아니고요. 너도 1차 아니니까 여기만 1차죠. 그러니까 x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2y 빼기 z의 x. 그래서 2y 빼기 z의 x제곱 이게 1차, 2차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2차행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하기 연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럼 3y의 x의 제곱 이것이 바로 2차항이겠군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1차도 해볼 수 있겠죠? 1차는 이제 차수가 좀 더 낮아지니까 간단하지 않을까요? 1차가 되시려면 여기서 1차, 0차 얘잖아요. 그쵸? 빨리 불러보자 얘들아. 1차 0차는 이거지? 0차니까 x가 없어야 돼요. 그쵸? 끝. 정리도 이쁘게 됐네. 여기 0차니까 y 플러스 z 여기 1차니까 x 하나 있는 놈. 그럼 x 하나 있는 놈이 얘였으니까요. 2y 빼기 z의 x를 해줄 거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y 플러스 z 2y 빼기 z의 x라는 1차항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둘이 뭐 해줄 거야 이제? 더해줘야 1차항 개수 나오죠? 그쵸? 더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얘들아 살짝 정리해주면 칠판 지우개 여기 있는 거 살짝 전개를 좀 해보시면 2y 제곱에 yz에 빼기 z제곱이거든. 그치? 그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요. z제곱 지워지고 3y제곱만 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y제곱에 x 이렇게 남겠다. 제 말이 맞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0차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0차는 0차 나와야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z랑 여기 x 없는 거 싹 다 쓰면 되겠죠. 네. 깜짝이야. 57인 줄 알았네. 넘어가서 59로 가보죠. 59로. 고!
야, 민지야, 그럼 넌 다음 주에 서울랜드 가면은 거기서 신나게 놀다 와야겠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빠져야지, 뭐, 학원. 너는 목요일날 와, 일단 무조건. 어차피 목요일날 뭐 없잖아. 뭐 있어? 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숙제를 미리 검사하면 좀 좋잖아. 어차피 태호도 올 거야. 다른 애들도 같이 올 거니까 손잡고 같이 와. 센터를 어떻게 잘 말씀드려보면 되지 않을까? 답은 정해져 있어. 자, 얘들아, 요놈의 x, y가 실수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를 갖다가 계산해 주세요. x랑 y랑 곱했더니 정수다. x세제곱 y세제곱. 우와, 보니까 저건 합차 공식이야. 너무 예뻐서 나는 더해볼 거고요. 너무 예뻐서 빼볼 거고요. 너무 예뻐서 곱해도 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합차 공식 형태처럼 보이시면 얘는 더해도 빼도 곱해도 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다 써보는 거예요. 얘 더해보니까 4고요. 얘 빼보니까 마이너스 2루트 5고요. 얘는요, 곱해보니까 4 빼기 5라서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나요? 자, 세제곱 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x, y라는 건 여전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는 걸 보니까 문제에서는 더한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무슨 식이 좋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게 좋겠죠. 이거랑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끝나겠죠. x 세제곱. 자, 이거 자매품 공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놀라고 그래, 도연아? 그래? 이거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벌써 보여버리지? x,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y가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쵸? 근데 그것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누구랑 같아? 4니까 정답이 4겠다. 이거 될까요? 라스트. 도현이 안 했어? 60번? 3번, 3번. 못하겠어? 오히려 두 학생이 못하고 다른 학생 다 똑같이 3번이나 나왔네? 답이 3번인가 봐. 왜 못했지? 이거 지울게요. 못했다고 하니까 좀 봐줘야겠네? 여러분들에게 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문제였나 봐. 같이 볼까요? x 빼기 y의 제곱이 저거래요. 그리고 세제곱이야. 그럼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2xy가 2분의 1 xy구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넘기면 뭐 2분의 5xy랑 같겠구나.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대한 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는 것은 x 빼기 y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의 x 빼기 y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도 있냐면 x 빼기 y에다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무조건 플러스인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 밑에 거를 왜 썼냐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국 큰일 날 뻔. 문제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본 거죠. 생각을. 괜찮겠니? 네. 그러면은 얘들아 계산을 해보자. 일단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요. 56이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x 빼기 y예요. 여기 x 빼기 y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누구냐면 2분의 5xy니까 여기 넣어주면 2분의 7xy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7, 8이고 넘어가니까 16. 16이라는 게 x 빼기 y에다가 곱하기 xy 뭐 이 정도까지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얘들아 뭐 잘 모르겠네. 문제수 구하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해보면 x 세제곱 빼기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인데 얘를 빼기 3xy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네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꾼 게 이유가 얘들아 여기서 xy랑 x 빼기 y 곱한 거라서 이게 묶어내서 나올 거라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16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얘는 정확하게 3배를 내준 거라서 얘가 48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제곱에다가 세제곱을 뺀 놈이 계산 결과가 56이라고 했으니 얘는 56에서 핑크색인 48을 갖다가 뭐 해줘야 되냐면 빼기. 그래서 정답을 8이라 쓰면 되겠네. 생각보다 뭐 어려웠겠네. 생각보다. 윤이 이렇게 비슷하게 풀었어? 저렇게 비슷하게 풀었니? 맞네. 결국 똑같네. 오, 굿. 오, 다행이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잘하네. 다행히도 비슷하게 풀었어? 굿, 굿. 언제 먹었대? 나 아까 먹은 거 못 봤네?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내가 여기 24쪽도 서술형도 아마 냈을 텐데요. 여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24쪽이에요. 페이지.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 쪽도 조금 질문을 조금만 해결해 본 다음에 쉬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27부터 40쪽이거든요. 27쪽부터 쭉 넘어가셔서 40까지 한번 봅시다. 다현이도? 다현이 했어? 효연이는? 여기 뒤쪽도 했어? 오! 윤서? 윤서도 했어? 이야! 사실 우리 반에서 윤서가 숙제를 했다면 이제 다 윤서야 오늘 외롭지 않겠다. 오늘 도현이랑 같이 남아 이따가.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일단 숙제는 일단 검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미룰 수는 없거든. 우리 같이 질문만 좀 애들이랑 받자. 또 해줄게요. 몇 번이요? 54요? 너무 한 번에 훅 간 거 아닙니까? 뭐야? 54. 또 19번? 걔들 내가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이거 내가 옛날에 코로나 때 애들한테 오해를 받은 게 19번 이럴 때 이런 눈빛 보고 내가 화낸다고 애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내가 입으로 표정을 짓는 사람인가 봐. 화내는 거 아니야? 19, 54 또 불러주세요. 29번에 문제 들어갔을 때 말해줘.
30번. 35, 39. 다 현 없어? 10, 이거 하필 해도 번호가 56, 56, 58, 59. 오고. 아, 서울랜드 재밌겠다, 근데. 날씨가. 그건 맞는데, 롯데월드는 이게 경쟁자가 너무 많을 가능성이 커. 너무 많이 가서? 서울랜드를? 진짜? 그래도 서울랜드는 롤러코스터 맛집이잖아. 아닌가? 많이 바뀌었나? 나 놀이공선 진짜 좋아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일단 18번부터 가볼게요. 18번. 18번. 옛날에 누구 풀어줬나 보네. 2반 애들을 지워야겠다. 기다려봐. 이거 B반 애들이 질문을 한번 했거든. 자, 봅시다요. 15번이네요. 18번이구나. 엥? 자, 그냥 이 김에 빨리 정리하고 갈 거야. 자, 난 저 식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 합을 구하시려면요.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지 몰라도 어떤 개수의 x의 몇 승, 어떤 개수의 x의 몇 승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지금 식의 전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x 개수들을 갖다가 다 더하려면은 x에다 1을 넣어서 다 1로 바꿔주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제 반대로 저 문제는 상수항을 제외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도 있는 거냐면 상수항의 개수가 상수항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도 알겠죠. 상수항을 구하려면은 이게 싹 다 사라져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x에다 얼마 대입이에요? 0 대입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모든 개수의 합, 즉 1 대입한 그 값에서 상수항 값 0 대입한 걸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제 기계적으로 좀 해봅시다. 그 다음 19. 이거 그거 누구였지? 민지였나? 19번 누구였지? 윤서였나? 언니, 우리 RPM 풀 때 했잖아. 주구장창 언니 했잖아. 앙. 이거 써야 되네. 넘어갈게요. A8이 1이냐고요? 그러겠죠. 아, 여기 A8이 있는 줄 알았어? A8이 뭔지 모르겠어서. 오! 그래. 얘들아, 이거 알죠? x에다 1 대입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고요. 여기가 A0, A1 한 번만 더 하자. A8 이렇게 가지. x에다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니까 2의 4승이에요. 걔는 A0 빼기 A1 플러스 A2 이렇게 흘러가서요. 여기가 플러스 A8까지 나올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서로 뭐 해주면은 문제수 구하라는 게 나와요. 그것도 아니구나. 그냥 밑에 거구나. 그냥 밑에 거가 문제수 구하라는 거랑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생겼지. 마지막 거 빼고. A0 빼기 A1 플러스 A2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A8까지 더했으나 저긴 A8 더한 게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A8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A8은요 8차 계수야. 근데 8차 계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2차를 4제곱한 거에서 2차만 4번 다 뽑는 거니까 8차 계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계산해주면 되네요. 얘들아 이런 것도 또 무조건 x에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아니다. 이 식이 이렇게 x제곱, x세제곱, x8제곱 이렇게 나오는 식도 있지만 어떤 식은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변태 같은 사람은 x 빼기 1, 2x 빼기를 해야지. b2에 힘들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납득이 되세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B0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가지고 B10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줘야 돼요? 여기도 1인 거지? 왜? 2 빼기 1 돼서 B1만 남거든.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다가 얘를 3으로 쓰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보고 대입해라. 보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레벨이 아닌데 29도 가봅시다. 자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거래요. 얘들아 x제곱 빼기 x라는 것은 x의 x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까지만 끊으시고요. f에 0 대입한 거랑 f에 1 대입한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가능하세요? 머릿속으로 됩니까 이거? 얘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온 거니까 0도 대입해 볼 거고 1도 대입해 볼 거야. 목적 죽이는 거니까 0 대입하시니까 1이요. 1 대입하시니까 3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저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는 거니까 f의 이 값이 3이다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을 저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2차식의 형태로 쓸 거잖아요. 그쵸? 너무 빠른가요?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b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고 a, b, c 알 건데 관계식이 3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서 계산해서 연립하면 되는 건데 0, 1, 2 넣어주면 싹 다 여기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혹시 질문한 친구 내가 누군지 까먹었지만 혹시 연립이 안 됐니? 연립이 안 됐어 윤서야? 다 풀었는데 fx가 fx가 몇 찬지는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 물어본 거? 그치. 몇 찬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제에서는. 이게 그 문제였구나. 그래, 이거 질문할 게 아닌데. 30. 가자.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식 fx. 이 몇 번이야? 30번에. 얘가 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f0이 마일, f1이 2, f2가 1이에요. fx를 저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 하겠대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걔를 이렇게 해놓고 이놈을 rx예요 이렇게 둬보면 되겠죠. 어차피 난 r값 구할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0이랑 2 대입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주 문제가 잘 나왔어요. f0과 f의 2의 값을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0을 갖다 넣어보면 0 해서 싸그리 사라지고 딱딱 해서 b만 나오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넣어주면요. 여기 싹 다 사라지고 2a 플러스 b예요.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를 넘겨주면 2라서 a 값 1인 것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rx라는 식이 x 빼기 1이라는 것까지 완성이 됐으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에서 R에다가 F의 3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F의 3이라는 게 지금 우리 뭐 여기 쓰면 되겠네? F의 3을 구해봐야겠군요. 네, 구해봅시다. 자, RX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써야겠구나. FX를 x 빼기 2 그리고 여기가 QX에다가 여기 나머지가 X 빼기 1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FX의 차수를 갖다가 3차식이라고 줬고 최고차의 개수를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요 놈은요. 필연적으로 X하고 뒤에 뭐가 상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쓸 겁니다. 나는 그냥 플러스 알파 써볼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3차식을 fx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알파 값만 알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1 넣었을 때 지금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는 했잖아. 이 정보는 한 번씩 썼는데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정보가 f를 넣었을 때 2라는 정보이므로 여기다가 f에 1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값은 2일 텐데 여기다 1을 넣어보시게 되면 1 마일이니까 마이너스에 여기 넣어서 1 플러스 알파 여기 1 넣으니까 더하기 0 그러므로 1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붙인 게 2니까요 얘는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정확하게 다 안 거죠. fx라는 식은요 x에 x 빼기 2에 x 빼기 3에다가 x 빼기 1 곱한 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R의 F의 3이라는 것은요. 3 넣어주니까 여기 다 사라지고 여기 2. 그래서 R2. 그래서 넣어주니까 1. 중요하네요. EBS가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좋다 이제. 오늘 문제 되게 이상한 거 많았는데. EBS 짱! (35번)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라. 를 2x 빼기 1,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리고 fx를 자 일단 얘들아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얘를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랑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가 q1x가 있을 거고 여기 q2x라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나머지를 똑같이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내용?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얘들아 f에 2분의 1을 대입한 결과가 r이고요. 여기도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결과가 r이니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f에 2분의 1 대입한 거랑 f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일단 같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아요. 됐나요? 네. 사실 이렇게만 하면 문제를 얘들아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쓸 필요도 없이. 우리 여러분 어차피 2차 함수 알긴 알잖아요. 선생님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까? 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몇 차식이래요? 2차 함수지. 그럼 저 fx를 함수로 보면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예요.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여러분들 중3 졸업했어요? 위로요? 아래로요? 아래로요? 맞아요. 미안해. 아래로 볼록이지 최고차항 계수 1 양수니까
그래, R을 불러둔 거야. 그쵸? 그런데 보세요.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대요? 같대요, 얘들아. 그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x값 여기서 어딘가 있었겠지. 근데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왼쪽에 있을 거니까 넣었을 때 같다는 소리는 이런 게 2분의 1이고 이런 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냐? 그치? 우와, 그럼 이거 가운데 대칭축 누구게요? (0이네요) 왜요? 너는 배워서 알잖아.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생명이잖아. 그치? 이 길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의 정중앙이 대칭축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대칭축이 x가 0인 거니까 얘는 0콤마로 시작하는 꼭지점을 가졌겠구나 라고 해서 쌤은 여기다가 0,k 하나를 딱 써놓고 요 2차 함수식을 완성할 겁니다. 요 2차 함수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0이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k예요 라고 쓸 거야. 그래서 간략하게 쓰시면 x제곱 플러스 k라는 2차식이 나오시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나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fx가 얘인데 나조건에서 fx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하였으니 f의 2의 결과가 0이다를 이용해 주면 4 플러스 k가 0이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다 해서요. fx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됐나요? 자, 그래서 특징을 좀 적어볼게요. 둘이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같구나라고 채택을 해서 뭘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냐면 대칭축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대칭축에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곡선 위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꼭지점을 판단해서 2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풀었을 때 가장 좋은 풀이가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 함수는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거예요. 괜찮나요? 혹시 여러분 이 풀이가 좀 납득이 너무 어렵니? 지금 들었을 때 납득이 좀 어려우면 쌤이 다른 것도 알려주려고 함수로 생각 안 하고 문제 푸는 것도 알려주려고 알려줄까요? 네, 일단 적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저 세상을 멀리 가면 안 돼. 먼저 가면 안 돼. 자,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거 보고 우리 인수정리 이용할 거예요. f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R은 똑같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른 거니까 x라 두고 그걸 만족하는 x값 요 두 개.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식으로 딱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요 놈은 2분의 1 대입했을 때도 0,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도 0인 거니까 x 빼기 2분의 1 한 개와 x 플러스 2분의 1 한 개는 무조건 있을 텐데 f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2차 완성됐고 최고차의 개수 1도 완성이 됐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fx 빼기 r한 게 요놈이니까 r을 넘겨주면요.
x 빼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r까지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나조건에 있는 뭘 이용해주면 된다? f의 2가 0 이용해주면 r값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만 더 합시다. 39. 대현이 어쩐 일로 못했어? 다른 거 공부하느라. 그치, 수학은 뭐 대충 해. 수학이 뭐 중요하겠어. 뭐 인생 쓰는데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뭐. 공대 가고 싶은 친구 있어? 공대는 없구나. 그럼 이과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연대,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공학과, 생물학부, 뭐 지구 환경학과 뭐 이런 거 또 없구나. 너네 다 문과니? 혜연이 문과고. 서울대 가자. 왜? 다현이 그때 뭐였지? 학교만 기억하고 과가 기억이 안 나네? 문과 쪽이었어? 다현이도? 다현이도 문과 쪽이었어? 문과 쪽이었네. 그래? 민재는? 너의 꿈이 아마도야? Perhaps? 이게 뭐야? 윤서는? 아니, 쟤는 너희 언제든 수학 공부하다가 놓기 편하겠다? 예체능은 수학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유리한 건 맞지만 수학을 안 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작지만 있긴 하잖아. 호호. 잘해서 서연고 가세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체대 애들이랑 같이 스포츠 과학 무슨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때 체대 건물을 처음 들어가 봤어. 스포츠 과학관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에. 체대 건물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1층에 여자애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씨 키가 나보다 다 커. 기분이 너무 나빠. 들어가자마자 패배자가 된 느낌이야. 근데 스포츠 과학에서 뭘 하다가 그 생물, 인지질, 그러니까 생명 쪽 얘기랑 그리고 관절 쪽 얘기랑 뭐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뭐 하다가 그 물리학적인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수학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말이 수학이지 그냥 거속시였거든? 거속시. 모르던데 잘? 좀 충격 먹었어. 이게 같은 여기까지 해야지. 좀 그랬어. 좀 억울했어. 어휴, 이건 좀 그럴 수 있잖아. 아무튼 화이팅. 근데 그분들은 이제 피지컬이 너무 좋더라. 남자가 봐도 남자가 멋있는데 여자가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자, fx 플러스 2가 저놈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f-x가 fx랑 같대요. 그랬을 때 뭐 요놈 되게 복잡해 보이지. 일단 얘들아, f의 x 플러스 2가 저놈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에서 뭔가 이제 행복함을 좀 느껴야겠죠. 그러니까 f에다가 x에 2부터 넣어주면 f4,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f1. 그 값이 둘 다 0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있는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다라는 요 말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길 얘들아, 이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의미는 아직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4의 값이 1이 0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 x에다가 한번 4를 넣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럼 f의 마사가 f의 4라는 소리인데 f4가 0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f의 마이너스 4 값도 0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1이라는 값도 알고 있는 거니까 x에다 1을 넣어봐. 그럼 여기 f1 같은 거 쓰일 거니까. 그럼 여기는 f의 마이너스 1이 f의 1이라서 그거 여전히 0인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새로운 두 가지 정보를 더 얻어낸 거지. 주황색 정보 때문에. 그래놓고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저거 나머진 거니까 그냥 x의 2분의 1 넣어주면 끝이지. x의 2분의 1 넣어주니까 f의 마 1, 4. 이거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럼 문제 끝났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졸리신 친구들은 좀 엎드려 주무세요, 여러분. 너무 졸리시면. 10분간만 쉴게요. 자, 우리 바쁘네요. 바빠요. 요즘도 얘들은 친구들끼리는 카톡으로 주고받지 않고 DM으로 주고받니? 친구들끼리? DM. 자, 39 끝났으니까 54 빨리 하고 또 보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좀 있네요. 자, 5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쭉쭉쭉 넘어가서 54번. at. 일단 이거는 얘들아, 일단 빠르게 할 거야. F1, F2, F3이 0인 거니까, 그리고 그 값이 0인 거니까, f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쓰는 거고, 최고차인 계수 1 이렇게 쓰고, 3차식 완성. 끝났죠? 그쵸? 자, 거기에서 그놈을 갖다가 저렇게 갖다가 썼을 때, f1.1의 값도 구해주고 ab 곱한 거랑 cd 더한 걸 더해주세요. 소립제법도 이용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 전개를 좀 해줘야겠지? 그치?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할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개하시면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할게요. 다 x는 선택. x 2번 할 거야. 그럼 숫자가 마이 1번, 마이 1번, 마3 1번이니까 마이너스 6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 x를 한 번 뽑을 거니까 숫자 2번 할 거라서 이렇게 했을 때 2, 이렇게 했을 때 6, 요러면 했을 때 플러스 3인 거니까 계산했을 때 11. 괜찮죠? 상수 만들어지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반박시, 너는 B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저기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묶였으니까 이거 1 가지고 조립제법을 3번이나 하면 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6, 0. 그리고 또 1 해주니까 1, 마 1. 여기 마 4 해서 2. 여기 또 1 해줄 거니까 1, 마 3. 해가지고 이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인 거 됐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는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A, B랑 C, D 곱한 것들은 다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F의 1.1인데 얘들아 저기다 1.1을 넣어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0.1의 세제곱이니까 10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 뭐 쓰지 마. 그냥 0.1의 세제곱이라 써. 그리고 B에다가 0.1의 제곱이고요. C에다가 0.1이고 D가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걸 3번 하는 거고 A 값이 1이라는 걸 반영을 해주면 얘는 0.00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0.B 곱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 곱하기 0.01이고요. 그럼 여기는요 C 값이 2니까 2 곱하기 0.1이고요. D 값이 0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은요 소수점이 0에서 이거 더하는 거니까 0.2 이거니까 이거 계산해야겠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0.2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됐을까요? 네. 저 마이너스가 나와서 좀 귀찮았네 문제가. 다현아 나 실수했어?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0.03. 오, 깜짝이야. 자, 됐고요.
네? 수치 대입으로 하려면은 A, B, C, D를 구하는 게 어렵죠? 그쵸? 왜냐면은 네, 못 푼다고 봐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56번. 할게. 30이야. 그럼 쟤는 결국 30의 관점으로 보면 2의 10승이죠? 그쵸? 근데 2의 10승은 얘들아 우리 기본 소양이야. 1024라고 볼 거고요. 근데 걔를 갖다가 나머지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나머지가 커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뭐 해주면 돼요?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 써주면 90. 여기가 2, 1, 4. 4에서 120.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4. 끝. 관점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괜찮으실까? 으아, 나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 이게 좀 네모칸으로 풀면 항상 문제가 단순한 것도 더 어려워져. 해볼까요? 아직? 좀 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싸. 아싸. 59번. 방금 푼 요 놈이랑 문제가 이제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요. 저놈은 이렇게 봐줘야겠죠. 9를 갖다가 80으로, 그러니까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80의 관점으로 숫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9라는 놈은 80으로 봐도 여전히 9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쟤를 바꿔줄 거예요. 얘를 81의 5제곱, 얘를 81의 5제곱 곱하기 9, 얘를 81의 6제곱 이렇게 봐도 괜찮나요? 괜찮니? 9를 제곱해주면 81이니까 이거 80으로 바라봤을 때 보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9제곱에 5제곱이니까 10제곱 쓰였고 9제곱에 5제곱이니까 10제곱인데 9 한 번 더 곱해서 11제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결국 얘는요 1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1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1 더하기 9 더하기 1인 거니까 11이 돼요. 그럼 걔를 나머지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나누는 숫자가 80이므로 얘를 그대로 나머지라고 인정해도 나머지 조건 만족하는구나 해서 정답 11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얘들아 이거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쓸래?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으실까요? x를 81로 보는 거예요. 초록색도 알아두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곤란하니까. 됐으면 뒤에 서술형. 혹시 여기서 질문. 2번이요. 2번 해놓고 오늘 2차 방정식 마무리를 좀 짓자.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저 복잡한 식에 대하여 a1, a3, a5, a7, a9의 값을 갖다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서와. 자, 그러니까 저 주어진 식을 관찰을 해볼 거야.
일단 x에다가 4를 넣어주는 게 맞겠죠. 4를 넣어주면 4의 10승 플러스 4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우리 홀수 번째만 구할 거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할까 해서 2를 넣어줄 거죠. 2를 넣어주면 얘는 2의 10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저기는 A0 더하기 A1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해서 빼기 A9 빼기 더하기 A10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치? 그래줘야 이게 개수가 풀마 왔다 갔다 거리죠. 근데 우리는 홀수 번째만 구할 거니까 위에서 아래식을 갖다가 빼줘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의 10승 빼기 2의 10승 4 빼기 2니까 플러스 2가 2배의 A1, A3, A5, A7, A9까지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놈만 요로 슉 넘겨가지고 분해로 써주면 저기 있는 정답일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2분의 요거는 2의 20승, 2의 10승 플러스 2. 그래서 쓱쓱쓱 약분을 잘 해주시면 19승, 9승, 1. 그래서 끝. 음. 2차 방정식을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얘들아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을 켤레근 성질까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얘들아 복습 좀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얘기했었냐면 2차 방정식은 A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고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무조건 붙었었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푸세요라는 것은 근을 구하란 소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X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어. 그래서 그 근을 구하는 방법을 내가 두 가지라고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열심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도 해보자. 그쵸? 그리고 그 근을 갖다가 구하는 게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요. 보통 근의 공식을 쓰면은 분수의 루트가 나오니까 그 근을 갖다가 쓰는 게 복잡할 때가 많거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 근의 성질을 갖다가 이용했었어요. 그 근의 성질 중에 첫 번째는 근을 다시 방정식에다가 대입시키면 그 방정식 등호 는이라는 그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내용. 이걸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제시가 되었을 때 요놈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A분의 마이너스 B 알파와 베타 곱한 것을 A분의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맞아요? 네, 이 내용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의 성질 중에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켤레근 성질이요. 하나가 m 플러스 루트 n이 나오면 나머지는 m 마이너스 루트 n 이었더라. 그게 이제 루트 앞에 부호가 발라지는 이유는 근의 공식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기억이 날까요? 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설명했던 게. 자, 근데 얘들아 그 켤레근 성질을 쓸 때는 그 방정식이라는 것의 방정식이라는 것의 그 개수가 유리수 개수냐 아니면 실수 개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켤레근 성질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저번 시간 말미에 아마 내가 막 피를 토하면서 막
흰색 분필로 쓰고 여기는 뭐 하늘색, 뭐 초록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들어가세요. 안녕. 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켤레근 성질에 대해서는 안 할 거고요. 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파헤쳐 볼 거고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얘들아 일단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 자, 왜 그런지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것은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성립이니까 0이 될 거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있는 저 2차 식이라는 놈은요. x에 알파 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알파, 베타 넣었을 때도 0이니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로 가질 겁니다. 그쵸?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는 이창의 개수가 얼마라고 써져 있어? a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를 a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신나게 한번 전개를 좀 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ax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결국 요식과 요식이 같을 것이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개수를 갖다가 저기에 있는 b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요만큼의 개수를 갖다가 저기에 있는 c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세요.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에 이거 붙이시면 요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a분의 a 돼서 지워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는 거 보여요?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다. 즉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부반대다. 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보자고요. 얘분의 a분의 마이너스 b를 할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분자에 올려봐. 그럼 a 지워지고 부호도 플러스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는 거 괜찮아요? 써줘야 되나요? 왜 반응이 왜 이러지? a분의 마이너스에 b를 쓸 건데 b가 애초에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마 지워지고 a 지워지니까 누구만 남아? 얘만 남는 거라고. 괜찮지? 마찬가지로 a분의 c라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a분의 c라는 것은 a분의 c가 지금 a 알파 베타니까 마찬가지로 a가 지워져서 알파 베타만 남는 거. 그래서 근의 공식이 일단 근과 계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0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한 거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두 근의 합이 3,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식을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쵸? 최고차항 계수 누군지 몰라요. 아니야? 이거 쓰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 얘들아? 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리 좋아하니까. 그럼 결국 얘들아 근과 계수 관계가 이게 만족이 되는 거니까 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앞에다가 항상 얹혀주시고 괄호를 연 다음에 요 안에다가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x제곱 최고차항 계수 묶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x계수가 2차항 계수가 1이었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플러스 두 근의 곱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2차 방정식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몰라요. 그런데 두근의 합이 나왔으니까 요 식에 의하여 두근의 합에다가 앞에 뭘 붙여요? 이렇게 붙여줄 것이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3까지 이렇게 써주면 2차 방정식이 완료가 된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해서 확인을 해도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대로 만족하는 거 보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해주시면 3 나오잖아. 두근의 합 3. 이거 분의 요거 해주면은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보이지?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이렇게 문제 내볼게요. 두 근의 차이가 4고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은? 하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 배워봅시다. 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두근의 차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요. 두근의 차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백인가요? 너네 3이랑 1이랑 차이가 얼마야? 2죠? 1이랑 3은 차이가 얼마야? 써주세요. 2죠? 얘들아 차이라는 건 큰 것 빼기 작은 거예요. 차이라는 건 큰 것 빼기 작은 거라고요.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두 근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 건데요. 봐봐요. 내가 두 근을 갖다가 각각 알파랑 베타였다고 좀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1인 거니까 알파 베타 곱한 게 1이다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뭘 못 쓰죠? 차이를 못 써요. 차이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빼놓고 뭐 붙이면 되게요?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1이랑 3이랑 아까 차이가 2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3이랑 1 중에 누가 큰지 알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이제 2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큰지 몰라. 어떤 바보가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빼세요. 아무렇게나 빼시고 뭐 해주면 돼? 절대값 해주면 여전히 2 나오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면 차이를 구할 땐 그냥 빼고 무슨 값? 절대값이야. 이해해요. 그럼 난 이걸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두근의 합을 알면은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을 알 거예요.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얘 보면은요 하고 싶은 공식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죠. 그쵸? 해봅시다.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해. 이거 제곱했을 때는요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를 제곱한 거랑 비교가 좀 될 겁니다. 여기다 뭐 해주면 되게요? 플러스 4 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 맞니? 괜찮니?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을 제곱하나 어때요? 똑같죠? 그치? 절대값이라는 건 그게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세요. 양수면 그대로 두세요란 소리예요. 근데 어차피 그 절대값을 제곱으로 하라는 소리니까 무조건 숫자는 제곱되고 부호는 플러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뺀 다음에 제곱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어차피 음수가 나와도 제곱하면 그저 무조건 플러스 양수로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 알파 한 놈으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것은 차였으니까 4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 16이 되고요. 여기 플러스 4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제곱이 20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0일 수도 있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최고차 한계수 2니까 쓰시고 x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을 루트 20이라고 쓸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된 거 하나. 여기 두근의 합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치? 또한 두근의 합이 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서술형에서 감점당하기 딱 좋은 거 2차 방정식이지. 뭐 있어야 돼? 는 0. 이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2차 식이야.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이야.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가 작성할 수도 있더라. 정도까지 알면 2차 방정식 내용은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써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이게 2차 방정식 설명 마무리예요. 마무리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 자랑이 되어주세요. 저의 수치풀이 안 되어주시길 제발. 자랑이 되어주세요. 다행히도 봐봐봐. 얼마나 맞나 보자. 민재는 일단 그거랑 하고 한 봐봐봐. 47인가 그럴걸? 44래. 봐봐봐. 아, 진짜 못했어? 에이, 진짜 해야지. 야, 그럼 우리 질문할 게 지금 일단 민재가 275랑 277을 질문했거든요. 혹시 274도 할까? 자, 빨리 볼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274.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A, 정육면체가 4개고요. B, 인 정육면체가 1개 있대요. 그리고 밑면 가로 뭐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 얘가 4개라는 소리고 얘가 1개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AAB인 게 8개. AAB가 어디 있어? 아니네? 여기 이게 1개네. 그리고 AAB인 게 몇 개래? 8개. 얘가 5개가 있대요.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얘들아? 이 5개의 정육면체와 13개의 직육면체를 이용하여 빈틈없이 쌓아 올린 부피가 저거래요. 그럼 얘들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부피가 얼마라고요? 부피가 75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피가 75인 거니까 저 각자들의 부피를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 세제곱짜리가 4개고요. B 세제곱짜리가 1개고요. A 제곱 B짜리가 8개가 있고요. 그 다음 A B 제곱짜리가 5개가 있네요. 이게 지금 7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식을 잘 보면 얘들아, 뭔가 딱 그 A랑 B 가지고 만들어 놓은 뭔가 이제 그런 거 같지 않을까? 그쵸? 전혀 아닌가요? 저 문제 잘 썼어요, 여러분?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A, B, C가 뭐야? 자연수인가? 아, A, B가 자연수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까지? 묶을 만한 게 있나? 뭐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4a 제곱 묶어보면 a 플러스 2b, 여기를 b 제곱으로 묶어보면 5a 플러스 b,
안 되고 A, B로 묶어도 8A 플러스 5B. 응? 문제가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6개의 정육면체와 13개의 직육면체를 모두 사용하여 빈틈없이 쌓아올린 부피가 75인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이거 가로 세로 높이잖아. 오, 15, 35, 35, 15. 이거 인수분해라는 소리인데? 야, 이거 어떻게 푸냐? 나 왜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어? 5, 15. 그래서? 잠깐만, 내가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뒤에 거 빨리 풀고 하자. 너 뭐 잘못 보고 있나? 왜 그러지? 다시 돌아와야지 뭐. 다시 해볼게. 이따가 두 문제 풀고 빨리 해보자. 자, 275. 그 0인 거니까 저거 인수분해하란 소리고 세변의 길이가 ABC니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양수겠죠? A 3차, B 3차, C가 2차예요. 그럼 C 가지고 주인공으로 바라볼 거니까 여기를 B 빼기 A의 C 제곱 이 두 개 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이 0이에요. 그럼 여기를 B 빼기 A라는 것의 C 제곱에다가 이거 뭐 A 빼기 B 같은 걸로 묶을 수 있겠네. 나 이렇게 봐도 괜찮겠다. 그럼 여기서 A 제곱으로 해주면 A 빼기 B 위에 거 A 제곱으로 묶어봤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돼요. 그래서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A 빼기 B로 억지로 묶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C제곱일 거고 여기는 A제곱만 있을 거고 여기 A 빼기 B니까 플러스 B제곱이 0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값은 세변의 길이 아니야 이거네. 여기 끝이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 얘들아 크게 두 가지가 되겠지.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한 게 0인 거니까 얘가 C제곱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곳은 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로 갈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거니까 요렇게 생긴 막은 직각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C가 빗변의 길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빗변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쵸? 그럼 니은으로 가보면 B보다 C가 크대요. B보다 C가 커야 돼요.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됐네요. 얘들아, B보다 C가 커요. 근데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건 지금 요식 아니면 요식인 거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B가 C보다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A랑 B랑 같은데 C보다 큰 상황이죠. 그쵸? 그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일단 이건 틀렸지. 그쵸? 맞나요? 그럼 주황색으로 가볼까요? B보다 C가 커요. 그럼 주황색으로 가시면 B보다 C가 커요. 그럼 얘는 뭐 근데 그럼 B가 C보다 크니까 B제곱보다 C제곱이 큰 거거든? 그치? 얘는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얘도 없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니은은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틀린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사실 보라색만 해도 문제는 끝난 게 뭐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가 C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게 되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미 주황색을 하기 전에 보라색에서 이미 안 되는 게 발생해 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이란 말은 무조건 일단 거짓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은 일단 틀렸고요. D것으로 가볼까요?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그러면 A가 C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그 보라색, 주황색 내용으로 가보면 B가 C보다 커요. 그러니까 내가 보라색으로 갔을 때 A가 B보다 큰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A랑 C의 관계가 저렇게 되니? 돼요, 안 돼요? 쟤는 A가 C보다 크거나 같니 물어봤고요. 얘는 A가 C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크거나 같니라고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저 디귿의 말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은 되죠? 아니 봐봐. 그러니까 이 보라색에서 얻어진 결과가 A의 C의 관계는 이런 거잖아요. 결과가 얘거든? 근데 문제에서 디귿에서 A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2가 1보다 커요.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이해됩니까? 수학에서 맞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보라색 상황에서는 일단은 맞는 말이 됐어요. 그럼 주황색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면 B가 C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C제곱인 상황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B제곱이 C제곱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겠네요.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질문을 잘 들어보자.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C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보라색 상황에서는 됐죠. 근데 주황색 상황에서는 어때요? A랑 C랑 저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디귿 어떤 거예요? 틀린 거죠? 네,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안 되겠네. 답이 기억 1번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숫자로 놓고 이거 좀 써서 확인을 해봐야겠네.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C보다 크거나 같니?
아, 이거 맞구나. 네. 숙제 안 하면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것도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네요. 에이, 쌤이 잘못 말했어요. 봐봐요. 얘들아, 이거를 또는인데 이거 생각을 바꿔 잘못했어. 자, 우리는 얘들아, 어쨌든 저 맨 위에 주어진 식이 만족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지. 그치? 곱해서 0인 것이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니은에서 보니까 B가 C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그 만족하는 게 만약에 보라색이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때 보라색 상황에서는 저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 그치?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보라색만 만족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황색이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B가 C보다 큰 상황에서 주황색도 봤더니 주황색일 때도 저 니은의 말은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건데요. 말을 설명 잘못했어요. 여기를. 틀린 건데요. 디귿으로 가봤어. 디귿은 마찬가지로 B가 이제 C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기역으로 가봤더니 기역의 말은 맞는 말이 됐어요. 그쵸? 근데 주황색 말은 틀렸었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요 위의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보라색 만족하거나 주황색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라색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지금 성립을 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 해야겠다. 쌤이 아까 저 또는이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렸어. 맞네요. 됐죠? 277 A, B, C, E 이상인 세 자연수예요. 등호가 2에만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저거 인수분해 혹시 했나요, 여러분? 자연수란 말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저거 어차피 다 A, B, C 다 3차인 거, 2차인 거 보이겠죠? A로 봐도 2차, B로 봐도 2차, C로 봐도 2차겠죠? 그러니까 나 A를 주인공으로 빠르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A제곱 B랑 A제곱 C 있으니까 B 플러스 C에 여기 A제곱이 되고요. 혹시 이거 인수분해한 친구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될까? 없구나. 자, 2차식 이렇게 되고요. 1차 항은요, 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랑 여기 A 없는 거 해주면 BC가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A 있는 걸로 할 거니까 여기 A 있는 거랑 여기 A 없는 거 볼 거라서 여기는 B 플러스 C의 A라고 해서 둘이 곱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해서 A라고 써주면 1차 항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을 볼 거니까 A가 없는 거. 그러니까 B 플러스 C에다가 A가 없는 게 여기 BC가 돼요. 그리고 빼기 A, B, C.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차피 A를 주인공으로 보니까 요 A도 여기로 넣어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A 묶어주니까 BC가 빼지는 게 사라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는 280을 쓰시면서 여기 BC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괜찮겠나요? 네, 그러주니까 이 식이 B 플러스 C로 이렇게 묶일 거라서 A제곱 한 개와 여기는 B 플러스 C의 A 그리고 이 B 플러스 C 묶였으니까 BC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인수분해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B 플러스 C에다가 여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자연수라 그랬고 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요 27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곱하기 4, 이 2 곱하기 5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누가 누구인지를 갖다 써주면 될 거야. 근데 보다시피 얘들아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C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봐봐 C는 2 이상이고 이거 중요하겠네. C가 2 이상이고요. B는요
무조건 3 이상일 거예요. C가 2 이상인데 C보다는 커야 되는 게 B니까 B는 3부터 아무리 작아봤자 3부터일 거야. 괜찮니? 그럼 같은 논리로 A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아봤자 4부터로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제 말 이해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무조건 얘가 무조건 5 이상이겠다. 그쵸? 5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 B 플러스 C가 5인 경우부터 봐볼게요. 5라고 좀 해봅시다. 우리 어차피 얘들아 A, B, C 모르는 거 3개인데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못 푼단 말이야. 이렇게 가능성 놓고 봐야 돼. B 플러스 C가 5라고 해볼게요. 그 말인즉슨 C가 2, B가 3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5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5 하나를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럼 나머지가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C 요 계산한 결과가 나머지 2의 3승 곱하기 7을 맞춰야 되는데 B랑 C라는 숫자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써보시면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2가 요 놈을 만족해야 되겠더라. 그쵸? 네, 근데 뭐 해보니까 얘들아 이거 딱 마다리가 맞네요. 숫자 1 차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8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8, 얘를 갖다가 7. 즉 A 값을 5라고 딱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딱 정답이 돼버리겠네요. 네. 괜찮나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됐어요? 네. 이거 뭐지? 빨리 필기해보세요, 저거. 이거 뭐지? 야, 이거 뭐냐? 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잠깐만. 왜 인수분해가 숫자를 넣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한데? 개수도 엉망인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들? 맞은 애들? A, B다 숫자를? 아니야, 그런 문제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하는데. 혹시 또 맞은 친구는 어떻게 풀었어? 표현이 맞지 않았나? 윤서. 지금 뭐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숫자가 저 너무 개판인데?
B 세제곱. 오, 이렇게 푸는 건가 보다. 얘들아, 나 이거 아이디어 한번 좀 던지고 가볼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근데 대입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아이디어만 하고 갈게. 다현아, 미안해. 쌤이 시간을 못 지키네. 5ab 제곱에다가 b 세제곱이거든요. 얘를요, 쌤이 여기서 얘를 a 세제곱 하나만 떼내고요. 여기 b 세제곱 쓰고요. 여기 3a 세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 8a 제곱 b, 5ab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쵸? 자, 그래주면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으로 바라볼 건데, 여기가 지금 a로 묶여지는 거니까 a로 묶으시면 3a 제곱 플러스 8ab 플러스 5b 제곱이 되어서요. 얘가 a에다가 3a, a, 여기다가 플러스 5b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가 되죠. 글씨 좀 이쁘게 쓸게요. 플러스 5b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b랑 여기도 a 플러스 b인 거니까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에 a에 3a 플러스 5b랑 a 플러스 b인 거니까 a 플러스 b로 깔끔하게 묶여져서 식이 괜찮네요. 묶여지니까 요거 분배해서 3a 제곱이랑 얘랑 만나니까 여기를 4a 제곱, 그 다음 여기 해주니까 플러스 5ab인데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4ab 플러스 b 제곱 됐다. 문제가 쉽지 않네.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됐나요? 인수분해를 그냥 이렇게 관점으로만 하나 놓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의 제곱인데요. 얘는 a 플러스 b고 얘는 2a 플러스 b니까 둘은 같을 수가 없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누가 누구인지 알겠지?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좀 알아둡시다. 네, 고생했습니다.